이놈이 대가리 속에 국민이라든가 근로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낮아도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참나. 아니 이런 인간을 밑도 끝도 없이 막 지지를 해요. 지지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 나라가.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가네요. 어떻게? 뭐 별로 빠진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한 PD가 사적인 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가 제네레다가 고장나서 퍼졌답니다. 자유로 해서 좋은 날이었는데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요번에 지금 상당히 요번 주에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리고 그 윤석열이 또 그 뭡니까 이준석이 제가 요번에 그 윤석열이 그 이준석이 사태 김종인이 사태 이 부분에는 제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것들이 뭔 야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야,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놈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놈이 아주 야한 놈입니다. 어린애가 뭔 주머니 뭐 몇 개를 준비했다고 그랬지요. 요것도 그 주머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딴 때 같았으면 뭐 이 당이 지금 깨지고 있다. 뭐 벌써 뭐 이것들 저 플레이가 엉망진창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하기 싫더란 말이지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주머니가 또 있어요. 걔가. 이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시작부터 우리 저 이재명 지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뭐 큰 그림에서는 다른 어떤 뭐가 속내가 있겠죠. 그게 아주 전문가들이 기획해서 하는 일들이지. 그게 이준석이 주머니 하나 까서 요번에 그 김종인이랑 윤석열이 그 어떤 묘한 그 쓸딱지 없는 그 수작 부리는 거 굉장히 위기처럼 해갖고 이걸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도 떨어지니까 이걸 끌어올리는 수단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 우리 지지자들 그분들 의견을 한번 오늘은 저랑 공감이 됐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재명 지사님이 조국 장관을 언급을 했어요. 사과를 한다고. 근데 그게 뭐 대놓고 조국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깊은 뜻이 뭐가 있었으나 싶고 지지자들 그러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 때문에 그 조국 교수 일로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의 그 뭐 박탈감 이런 거 막 그런데 저는 그것에도 동의를 하진 않아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이 기울어진 그 언론 지형이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그것을 건드렸어요. 요번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국 한 명한테 그러니까 조국의 행위 한 명을 사과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사에서 많이 다뤄줘서 다들 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이 대권까지 가고 있는 그 명분을 준 것이 됐어요. 이거 봐라. 저당 대선 후보가 조국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요놈이 들이댑니다. 이야, 이 새끼는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말해요.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를 해줬어요. 뭐 마음속으로야 뭐가 부글부글 끓었을지 어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더라도 임명권자입니다. 그 아주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인간이에요. 그거를 궁지에서 끌어내서 이 스타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우리한테 이런 지금 수모라고 해야죠. 수모 이런 것까지 주고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문재인을 사과하라고. 이재명 사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문재인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 당 모두가 그렇고 윤석열이 이놈이 대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과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 돌아선 청년들이 조국 때문에 돌아섰다고 치고 그렇게 사과를 해서 그 청년들이 돌아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신중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잃는 게 더 많았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끌고 들어가 버린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분이 아무것도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지금 40%가 넘어요. 이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대통령 이건 회개망측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것도 이상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별도로 노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그보다 훨씬 낮고 대선 후보 지지율도 3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30몇 %. 대통령이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분이 40%를 넘습니다. 이거 자체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거 아닌가.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묶어놔버리는 거죠. 당신 이렇게 지지 높은데 여기서 삐끗하면 당신도 나락이다. 이래서 콱 묶어놓는 무슨 수단을 피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묘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는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이 300 몇십 개입니다.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아니 뭔 300 몇십 개가 여론조사를 해. 그중에 우리가 대충 아는 게 뭐 리얼미터니 뭐니 뭐 몇 가지 있죠. 그거 말고도 이름도 성도 없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신문사마다 또 다 해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거의 우익 보수적인 집단들이죠. 그게 자꾸 윤석열 지지를 더 높은 걸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재명이 그 우리가 기사화되는 것만큼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49대 51입니다. 거기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51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청년들 요새 뭐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쪽에서 돌아서서 왔지요. 우리가 청년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오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대주겠습니다. 우리 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국가관이라든가 무슨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진보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군대에 가서도 우리가 군대 다 갔잖아요. 군대에 가도 그 문화가 뭐인가 지배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휘관이나 장교가 특별히 뭐 이제 뭐 운동권에서 뭐 활약하다 들어온 학생들이야 뭐 별도 관리가 됐겠지만 저는 운동권에서 있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에 아무튼 늘 짓눌려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7, 80년대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뭔가 아무튼 그리고 여기 학생운동들이 또 굉장히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런 때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상황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동화돼서 제가 진보주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드신 것 같은데 그 군대 문화, 그러면 학교 문화, 학교에서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대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도 그때 문화가 어떤 그 동질성을 갖고 살았어요. 개인주의적이 아니죠. 어떤 학생이 성격상 혼자 외톨이로 지내고 그러기도 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어떤 같은 동지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뭐 선배한테 몇 대 주워 맞기도 하고 군대에서 고참한테 주워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는 좀 맞아도 그렇게 뭐 원수 척을 지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악랄한 그 당시에는 당할 때는 악랄하게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요즘에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도로 그런 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그렇게 악랄한 짓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진영에서는 청년들이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잘할 때 생각, 이런 지형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을 버렸다. 뭐 문재인이 잘못했거나 조국이 잘못해서 이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한심한 진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자꾸 이상한 홍준표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조국을 비토하나 그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못했었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청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헛다리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좀 젊다는 거지 그 사람도 늙은이에요. 나이가 60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 대한 그 진보적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진보는 없습니다. 가장 진보적이라는데도 그 정확한 잣대로 서구적인 잣대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어 왔겠지만 개념 정리가 된 건 서구적인 문화의 유산이지요. 그 잣대로 보자면은 다 보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맞질 않아요. 그걸 갖다가 굳이 거기서 진보네 보수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념이 고대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진보적이라고 한 게 지금 현재 드러나는 활동상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걸 거기다 맞춰야지. 아, 요즘 진보는 이거구나. 근데 저 새끼들이 왜 저러나. 우리가 지금 진보주의자들인데 우리 학생운동권에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뭐 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는 세대 갈등을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본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홍준표가 그 전에 그랬죠.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경선할 때. 검사가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을 수사하면 되지 가족을 전부 건드리는 건 아니다. 홍준표마저도 조국의 수사를 과잉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이재명이 사과를 한다고. 또 무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이 부분은 슬슬쩍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에 잘난 척하고 언급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100%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을 해서 끌어올 표보다 이 말로 떨어질 표가 난 더 많다고 생각해요. 명분을 줬어요. 우리가 민주당의 이낙연 지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현재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문재인을 지켜라, 조국을 지켜라. 이게 슬로건입니다. 진짜 지킨지 안 지킨지 그건 몰라요.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수호, 문재인 수호입니다. 그래서 문파. 근데 여기다가 딱 빌미를 줬어요. 저 새끼 저거 봐라. 저놈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냐.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이런 어떤 새끼들이 주변에서 지금 이 사람을 참모들이 보좌를 하나. 이런 건 너무 한심한 놈들이.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정치 집단이 거기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애당초
대놓고 그놈들 그 늙은이들 옛날부터 해온 그 사람들 집단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대놓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이 내놓은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까? 이야,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 청년들 표를 얼마나 끌어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공한 청년 몇 명을 이제 영입한다고 해서 그게 청년들한테 표가 옵니까? 더 소외된 청년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어요. 성공한 청년 몇십 명 끌어들이면. 그게 대다수의 청년들, 그러니까 논외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청년이 더 많아요. 대학이라도 다니고 직장이라도 다닌 청년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국가 보호랑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공장에 가서, 이재명 씨가 공장에 다녔잖아요. 공장에 가서 낮은 임금에 밤낮으로 일하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알바로 해서 살고. 제 아들 막내가 요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쪽에 그 화성에 기아 연구소 뭐 거기 있죠.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정규직, 그게 아니고 정규직은 정규직이었는데 하청업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대요. 거기가 전체가 다 그 현대 기아차 연구소 직원이 아니에요. 연구소에 정문으로 같이 뭐 비표 달고 들어가긴 하나 수십 개 하청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청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막 이 인원 감축이 들어가 가지고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이놈이. 그래 가지고 이제 뭐냐 실업급여 6개월간 다 먹고 다시 일자리를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추천해 준다고 어디 자리 추천해 주마 그랬다는데 그냥 좀 쉬고 싶다고 6개월간 그거 뭐 돈 받아가면서 그러고는 끝나고 알바를 다녀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도 착하지요. 그게 뭐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해도 뭐 새로 좋은데 취업한답니다.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내 아들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그래서 성공한 청년들 끌어들이고 그 이벤트 그 요번에 그랬죠. 그 저 뭐 누구냐 그 어떤 그 아줌마 뭐 들었다가 요번에 그 봉변당한 그 이름이 조중현 누구더라 그분이. 제가 지금 그분 얘기는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 갑자기 지금 나온 김에 그분 아이고 제가 그래서 메모를 안 돼 갖고 지금 아무튼 이분이 그 혼외자 문제로 굉장히 지금 그 조동현 이분이 그 나중에 드러나니까 보니까 그 변호사가 그 뭡니까 성폭행 당해가지고 첫애를 낳았는데 나중에 결혼한 그 남편이랑 그 가족들한테는 그 사실 다 얘기하고 뭐 했답니다. 다시 재혼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인 신분으로 밝힐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갖다 모든 언론 뭐가 막 들이조집니다. 사람 하나 아주 완전히 망신창을 만듭니다. 그 가세현 그 강용석이 이 새끼 이거 그 가족도 좀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들은 뭐 하고 어디서 살고 사진 좀 올려갖고서 눈만 싹 가려놓고 그 아들 셋이 있지요. 그놈도 가족이 털려도 지가 왜 우리 가족 털었냐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떳떳하게 하고 있으니까. 와 정말 나쁜 놈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용납이 되는 그 집단입니다. 그게. 아무튼 그 부분도 이벤트성으로 말하자면 젊은 청년 그분을 모셔온 거지요. 그랬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사단도 아니에요. 그 당에는 막 뭡니까 간통으로 막 뭘 하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짓 그냥
이 민주당의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참 좋은 말로 하면 점잖고 나쁜 말로 하면은 이런 개새끼들이에요. 같이 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너 국회의원 누구 간통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막 좀 같이 싸워줘야지. 뭐 그냥 나무집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도 너 알아서 해결해. 그래갖고서는 송영길이가 데려왔으니까 송영길이가 책임지라고. 이따구로 갑니다. 이게 당이에요? 와, 정말 아주 제가 이 선거 좀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동에 내부 총질하고 싶지 않은데 해도 너무합니다. 윤석열이 이 인간 봐요. 세상에 이거 얼마 전에 안양에서 그 교통사고 났죠. 그 뭐 도로 포장하다 뭡니까? LG U 플러스 그러니까 아마 통신망 깔다가 거기 이제 그 바닥에 그걸 하고 덮는 그 아스팔트 작업을 하고 있었나 본데 거기서 그 롤러 차가 3명을 깔아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거기서 교통사고 내가 아는 데입니다. 거기가. 거기 어디냐면 대림 여중여고 있는데 거기에요. 안양 석수동 쪽으로 바로 대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윤석열이가 쏜살같이 뛰어가요. 와 진짜 웃기대.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뉴스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서 탁 나타나갖고 그것도 참 그러니까 가서 정말 안타깝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말 일이지. 가서 보고서는 이거 노동자가 잘못했네. 부주의로 뭐 잘못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한테 탓을 돌려요. 거기서도. 이게 약간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전능 아닌가. 설사 그 현장이 당연히 부주의가 있었겠죠. 그 롤러 차라는 게 그렇게 쏜살같이 달리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명이 깔려 죽었다면은 막 뒤돌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그 뭐 기사가 내리면서 옷에 걸려갖고 기아가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대. 시동을 걸어놓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부주의가 맞습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고 또 거기에 말하자면 감시체제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등돌아 하고 있는데 아마 뒤에서 밀어갖고 깔아 주겠나 봐요. 와 끔찍합니다. 그랬건 저랬건 이것이 근로자 탓이다. 이것은요 사용자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막 일하다 공장에 죽잖아요. 개 탓으로 돌리잖아요. 사용자들은. 이놈이 대가리 속에 국민이라든가 근로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낮아도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나. 아니 이런 인간을 밑도 끝도 없이 막 지지를 해요. 지지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 나라가. 아니 아무리 정당이 틀리고 뭐가 틀리더라도 이 정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선 후보라고 지금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난 도저히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120시간 노동 등 반노동 발언으로 계속 국민을 그냥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저 시급제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철폐한다고 그랬습니다. 철폐한다고.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지 말은 뭐냐면 주 52시간을 시키든 60시간을 시키든 사용자가 유도리 있게 시키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놈이. 이건요. 이놈이 헌법을 전공한 놈입니다. 검사 사법고시 패스해서. 그럼 이건요 헌법 32조 1항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으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가 멋대로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헌법을 지금 현재 이거는요 국회에서 헌법을 바꿔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을 하려면. 근데 이놈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말을. 그러면 이 지금 최저임금제라든가 혹은 시간을 지가 집권하면 바꿔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집권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 그러고 웃음이 나오네. 윤석열이 이자가요 40, 50대는 머리가 나쁘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 가서 이제 청년들 점수 따자고 하는 얘기였겠지만은 머리가 나빠갖고 40, 50대까지 그것도 지목을 40, 50대 60대 이상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
자기를 지지 않는 세력이 가장 많은 집단이 40, 50대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건 머리가 나쁜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사고가 어떻게 그 철학의 부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가 완성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뭐야? 뭘 물어보니까 그랬냐? 닥터 집하고 얘기했냐? 학생들 데리고 뭐 어떤 학생이 무슨 소설 읽어봤냐고 물어봤더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삼국지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나 봐요. 삼국지를. 뭐 삼국지 안 읽어봤다고 그 사람이 뭐 무식하고 유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닥터 집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 많은 사람들이 그 라라 줄리 크리스티 있잖아요. 줄리 크리스티가 배우가 있어요. 그거 제럴딘 채플린하고 제가 그 영화를 좋아했어 갖고 찰리 채플린 딸이 제럴딘 채플린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줄리 크리스티 그리고 이제 그 오마 샤리프하고 근데 줄리가 지금 마누라라서 그걸 닥터 집하고 얘기로 갑자기 꺼낸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요새 제가 전에 언급했죠. 에드거 후보 얘기했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 그 많은 그 정보를 손아에 움켜쥐고 꼼짝만 하고 다 대통령까지 좌지우지했던 그 미국 FBI 수장 종신으로 은퇴한 이 새끼 그거 흉내 내고 있다니까요. 요새 그래서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검사가 전체가 지금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지금 윤석열 캠프의 90%가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검사, 지금 현직 검사들 막 그 뒤에서 바치고 있는 이게 지금 검찰공화국을 바로 대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지하는 세력들도 자기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전두환이를 지지해서도 삼천교육대 갔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뭘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재명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 사람의 집권을 막아야 됩니다.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제 혼자 뇌피셜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선물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꾀주머니처럼 선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한 반전을 한번 만들어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 건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저놈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도 계속 분부를 떼요. 종전선언 막 조중동에서 그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파급 효과가 선거판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맨날 페이스북이나 어디 들어가면 지지자들끼리 같은 편끼리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마스터베이션을 합니다. 안 해도 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늘 만나는 사람끼리 그리고 문재인이나 혹은 이재명을 싫어하면 차단해버립니다. 이게 저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거 사이트, 강용석이 그거 사이트에도 좀 들어가 보고 싶고 한데 제가 왜 저하고 있냐면 그 새끼 그 구독자 수 늘려주니까 내가 가서 보고 그놈한테 현혹되지는 않을지라도 얘 구독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조중동도 가서 보고 싶고 해도 이 구독자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현혹돼서 그 사람 편이 될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거기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도 같이 싸우고 제가 다 차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는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도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참말로 미칩니다.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정책을 제안할 때는 우리 저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조국 문제로 내가 사과를 한다. 이랬으면 왜 사과를 하며 이러해서 그렇다 하고 소상히 그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언론이 툭툭 잘라버리고 사과했다고만 이렇게 보도를 하죠. 지금도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알아요. 전체 맥락을 보자면은 어쨌거나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나 뭐가 지금 상실감이 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정치인입니다. 정치 교수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늘 그걸 강조를 했고, 그 도덕성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놈이다 이랬으면 이렇게 평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깨끗하다면서. 근데 왜, 그러니까 결국 조국이란, 내가 이 얘기도 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죄가 없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서울대 교수 딸이었고 또 지방대지만 지방대 교수, 엄마 아버지를 교수로 둔 딸, 그 딸이 받을 수 있는 정보, 여기 뭐 어디 뭔 대학에 뭐 어디 가서 뭐 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조민이라는 그 친구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교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혜택이 맞습니다. 그거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죄가 그거예요. 조국하고 정경심 교수 죄가, 이게 뭔 죄가 되냐. 나 말고 딴 놈도 다 하고 있다. 내 주변에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나마도 크게 뭐 해먹은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못하고 그 기회도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일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걸로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했는데, 돌이켜보니 아마 조국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걸 언급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을 해야 돼요. 메시지 전달을. 그래가지고 기존 언론 매체에서 이걸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여러 군데 유튜브건 어디건 그 근거를 확실히 남겨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거 말고도 어떤 거라도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러거나 혹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왜 이래야 되고 이것이 없애면은 뭐가 좋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폐해가 이거다 설명을 해주고 뭔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날려놓으면은 아무 헛개비예요. 그거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이게 청년한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년한테 한다거나 여성한테 한다거나 할 때도 현재 이러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고 뭐가 이익이고 어떻게 되고 소상하게, 그러니까 자꾸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영어 들이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쉽게, 자 국민이 내가 이걸 하면 이게 변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서 사실을 설명해주고 정책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대놓고 뜨뜨미지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 우리 저 후보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 소회하고 또 많은 지지자들 허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의 무슨 저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저 윤석열의 그 인성이 드러나는 거 동영상도 나왔을 겁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뭡니까 추모식에 갈 때 그 차에서 파란색 계통 그 양복 그대로 나오대요. 파란색 계통 곤색 뭐 아니 곤색도 아니야. 그걸 입고 있는데 가면서 옆에 있던 그 어떤 그 보좌진이지 뭐 의원인가 누가 넥타이를 검은색 메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는 야 이 새끼야 그걸 차에서 진작 말했어야지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추모식에 가는데 집에서 그러면 마누라가 챙겨주잖아요. 보통 그런 거는 마누라는 뭐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부부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거 봐요. 야, 이 새끼야. 진작에 얘기해줬어야지. 이제 얘기하면 어떡하는 식으로 그 목소리가 나와요. 참.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입니다. 이게 원래 하는 놈이에요. 그렇게. 이걸 뽑지 말아야죠. 우리 국민이. 오늘 참 너무 내가 좀 찝찝해요. 말하면서도 지지를 하고 막 사람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